무조건 이자가 세다고 해서 꽉 물어보시면 되고요. 내 옷에 맞는 대출을 노력이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알아야 부동산을 한다. 안녕하세요. 놀아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 놀아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부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무조건 부동산 그냥 하기보다는 융자랑 친해지기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 드렸죠. 그런데 융자랑 친해만 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연을 이어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상환 방식이 있겠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과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끌고 갈 수 있는 노력이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 무작정 그냥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내 옷에 맞는 대출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상환 방식까지도 알아야 뭘 한다? 부동산을 한다. 자, 그럼 그 상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가 오늘 게스트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 게스트는 화면에 스케치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다고 했을 땐 저한테 살짝이 아닌 꽉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구지하게 더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지하게가 아닌 끝까지 물고 뜯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 뜯고 씹고 어떻게 먹으셔야죠. 뭘? 놀부 여지영이 가르쳐주는 부동산을 고고싱 어떻게 가보실까요? 뾰로로로롱. 대출 상품과 대출 상환 방식을 화면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대출 도대체 너 뭐야? 뭐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출 상품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어요. 근데 변동금리는 뭐고 고정금리는 뭐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자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에 따라서 3개월하고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선 사실 9.13 정책 이후로는 이 변동금리를 하신 분들은 조금 타격이 있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건물을 살 때는 은행이 1금융권, 신한은행이 6.5%였어요. 그런데 불과 2, 3년 전에 2금융권이 3%대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정금리로 가다가 변동금리일 때 이자가 더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린 금리 상황, 시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내가 시장을 점쟁이도 아니고 바로 앞에 시장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내야 되는지 고정금리를 내야 되는 거는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금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정금리, 말 그대로 고정금리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 니캉내캉 약속한 거야. 나 몇 프로로 3.5%로 해줄 거야? 4%로 해줄 거야. 그 금리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걸 고정금리라고 하는 거야. 앞글자만 틀리죠? 변동, 고정,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변동금리는 제가 말한 부동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파도를 타라, 변동금리. 그때그때마다 시장에 대한 금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생각했을 때 변동금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출 상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 가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출만 하면 뭐해? 대출을 잘 갚아야 되겠죠. 그럼 대출 상환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도대체 뭔데? 또 물어보시겠죠? 누군가가.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총 개월수, 내가 필요로 하는 대출 기간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균등하게 n분의 1 하는 거죠. 나눠서 남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납입금액,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매달 상환하는 방식. 자, 그럼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부활모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뭘까요? 만기 시 일시납으로 원금을 내는 방식. 이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대출을 일으켰는데 대출에 대해서 나는 이자만 납부하고 한 방에 원금을 딱 갚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개월을 이자를 내는 방식을 했으면 49개월까지는 이자만 내고 50개월 되는 그 달에 원금과 이자를 한 방에 갚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내 부담감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 건물을 샀어. 근데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내다 보니까 큰 대출을 받아도 부담 금액이 작으니까 부담이 적어서 재테크에는 되게 유용하게 지금까지 써왔어요. 근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요번에 9.13 정책 이후로는 만기 일시 상환식 방식이 규제가 많아요. 지금은 거의 원리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단점으로는 이자율이 높다. 왜? 다른 이자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을 하나도 안 갚으니까 당연히 잔존 가치가 많으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서 한 번에 상환하기 때문에 만기 시에 본인 스스로가 재정 상태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현재는 대출 규제로 이 방식이 힘들다는 거. 그동안은 이 방법으로 많이들 갭 투자도 하셨고 재테크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은행 돈으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방법이었겠죠. 근데 나라에서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지금은 규제가 돼서 축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가계대출만 규제가 있지 기업 대출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고 대출 방식을 선택하셔라.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 이게 뭐야? 블록 쌓기도 아니고 뭘까요? 밑에 바닥에 보이시죠? 이자가 깔렸어. 그리고 원금이 떡하니 서 있죠. 이자만 일정 부분 내다가 마지막 달에 원금과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자만 납부하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기 시점에서 이자하고 원금은 어떻게? 한 방에. 언제? 만기 시점에. 자, 이해되셨나요?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도대체 이건 뭘까요? 원금에 대해서만 개월수에 대해서 매달 동일한 원금을 갚게 되는 방식. 그래서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자는 조금씩 줄어든다.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서 이자를 내는 방식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정 개월, 내가 필요한 대출 기간만큼 원금을 n분의 1 하고 거기에 매달 똑같은 원금을 내가 갚잖아요. 그럼 이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잔액에 대한 이자, 그걸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은 이자가 제일 적다.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이자가 적다. 단점, 초기 납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 자,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납부를 한다. 그럼 일정한 금액의 원금만큼이 작아지니까 이자는 어떻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금은 전체 금액에 내가 필요한 대출 기간을 나눠서 그 원금 일정한 걸 매달 갚다 보면 뭐가 줄어? 남아있는 잔존 가치에 대한 원금이 줄어버리니까 이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자는. 이해되셨나요? 자, 원금, 원리금, 이건 뭐예요?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큰 차이를 이제 또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꼭 짚고 가셔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비율로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상환 금액이 매달 동일해요. 원금은 원금이 매달 똑같은 거고 얘는 납입하는 금액이 매달 똑같다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비율로 일정 금액을 정해서 매달 균등하게 내는 방식이에요. 뭘? 납입금액 매달 동일하게 어떻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비율을 맞춰서. 장점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 납입 금액이 적다. 내가 부동산이나 뭘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매달 납부하는 게 너무 많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거죠. 짐이 많다 보면은 멀리 못 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규제가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초기 납입 금액을 조금 적게 해서 매달 규칙적으로 지출을 하고 본인이 계획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서 요즘은 이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원금 상환 방식으로 원금 상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드는 비율이 당연히 늦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금 상환 방식보다는 이자가 높지요. 요게 또 함정이 있어요. 특히나 이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엔 처음에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 비율로 나눈다고 그랬죠. 원금하고 이자가. 그 이자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요. 중도 상환 시에는 오히려 내가 원금을 더 많이 갚은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갚았을 때가 있어요. 중도 상환 시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이자가 싸지만 원금 상환 방식보다는 이자가 비싸고, 중도 상환 시에는 뭘 확인해? 이자로 납부했던 내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자하고 원금이 분리되어 있는데 아까 그래프하고는 어떻게 틀릴까요? 이자가 원금 균등은 줄어들었죠. 내리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오르막이죠. 대신 내가 납입하는 금액은 일정해. 이 부분이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라면 납입 금액은 일정하다. 근데 초기에는 이자 비율이 높다. 그래서 중도 상환 시에는 이 이자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히려 어디서 목돈이 나온다고 했을 땐 원금 균등 상환이나 은행에서 한도 약정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대출. 이자만 이제 내는데 중도에 내가 이제 넣다 뺐다를 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대신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할 때는 처음에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거는 은행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0.5%에서 0.8% 정도고,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또 2%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 상태가 균일하고 똑같아. 그랬을 때는 그냥 원리금 균등 상환이 이자를 조금 내더라도 부담감이 덜하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시고 은행에다가 물어보실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라.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중도 상환 수수료. 말 그대로 중도에 상환하면 발생하는 해지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일 때는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게 꼭 맞는 거예요. 왜? 원리금 균등은 우리가 1억을 빌려서 난 5천을 갚았는데 했을 때 이자 부분으로 나가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출, 나에게 맞는 옷을 입자. 나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하자. 두 번째, 잘만 이용하면 독이 아닌 약이 된다. 뭐가? 대출이. 내가 현금 부자야. 현금 부자인데 난 재테크를 해야 돼. 그런 거보다 사실 우리 놀부 가족분들은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재테크를 잘해서 부동산이든 어떤 거가 되든지 간에 본인 영향력 하에서 좋은 재테크, 잘한 재테크로 부를 축적하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알고 들어가야 돼? 남의 돈을 잘 이용할 줄 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실 본인 혼자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잘 쓰는 오너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어주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벌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 남이 벌어줄 때 내가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내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잖아요.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맞는 걸 어떻게 초이스를 잘해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 대출을 어떻게 잘 상환하시고, 그래서 뭐에 성공을 해야 돼? 재테크에 성공하셔야죠. 자, 우리 모두 놀부 가족 여러분들은 패션 피플이 되는 거야. 부동산 페피, 쥐드래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동산의 페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자신에게 맞는 대출,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출까지 받아서 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셔야 돼. 과다한 욕심은 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 한도 내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대출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은행에서 권해주는 대출을 선택하는 막정녀가 되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대출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똑똑한 놀부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이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각자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했죠? 무조건 이자가 세다고 해서 거치 상환, 만기 일시 상환이 나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했죠? 돈이 많다고 해서 대출 없이 딱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테크는 얼마만큼 융자를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본인의 재테크가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재테크의 여신이 될 때까지 누구와 함께? 놀부 여지영과 함께.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우리 모두 놀부 가족 여러분들 부자 되자!